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도 상승 마감하는 바닥권에서 되돌림 파동이 나와주는 그런 하루였는데, 자, 전략대로 잘 대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중국장이 마감이 한 5%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권에서 현재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제부터 내일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장 우리나라 장 마감한 다음에 2분기 미국의 GDP가 발표됐죠. 수정치인데 기존에 2.3%에서 대폭 상승한 3.7%로 뭐 대폭이죠. 대폭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위기의 9월이 될지, 전 세계가 위기의 9월이 될지, 기회의 9월이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9월에 터졌었죠. 그리고 IMF 9월에 터졌었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9월에 위기설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미국 경기가 나홀로 성장, 세계에서 뭐 독자적으로 나홀로 성장을 해서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 거기에 중국 쪽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된다라는 뭐 이슈가 있다고 하면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명한 투자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상은 세계 경기 활성화의 스타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둔화의 요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금리 인상이 결국은 호재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악재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뭐 세계 경기에 좀 맞춰서 움직이는 상황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1850포인트가 이제 PBR로 놓고 보면 1선입니다. 근데 과거에 PBR이 1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죠. 뭐 외국 쪽 크레딧 쪽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뭐 PBR 1 미만으로 터진다,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터진다 하더라도 뭐 러시아, 브라질 뭐 이쪽 문제인데 터질 가능성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논리대로 따지면 1850선 밑에서는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잘 움직이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미국장과 중국장, 오늘 미국장과 내일 중국장이 향후 주가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과 내일 뭐 10시 반에 시작하는 중국장이 좀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었고, 오전에도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일단은 단기간에 우리 증시 상승 고점에 일단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구간이 아닌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일단 양시장 현재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마감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음봉 마감이 나온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내일 우리 지수 어느 정도 정강 후약의 장세가 나와주는지 아니면 상승폭에 유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내일과 다음 주 초반까지의 어떤 시장 더욱더 집중력을 높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과서 너무 흔들리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한 방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저희 동목투캅스와 함께 어려운 길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장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오고 있습니다. 4008번님 스카이라이프 23,0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1.98% 정도 빠져가지고 19,8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2만원 라인이 강력한 강력한 가격대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2만원 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려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2만 원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렸다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입 단가 23,200원이면 기업적인 부분은 과거에 실적이 좋았지만 작년에 좀 부진했죠.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인이 꾸준히 매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29,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와가지고 2만 원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000원까지
하락 밀린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양호한 가격 조정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 21,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708번님 한국주철관 매수가 10,0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주철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죠. 빠져봤자 8,000원대 중반권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 안정화 때까지는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대 양봉 이후에 어느 정도 상한가가 좀 나온 모습들, 그 이후에 10% 정도 급등이 좀 나온 모습이 되겠지만 오늘 정도에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음봉 마감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매수 포인트는 상당히 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자, 매도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제가 이 종목을 고점에 매수했으면 다른 포인트로 좀 얘기를 좀 했을 텐데 일단 매수가가 저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대 15,000원대에 대한 저항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15,000원대에 대한 하방 압력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상승 시에 1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도 관점 차익 실현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8531번님 페노션 5,340원의 비중 6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4,52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페노션 같은 경우는 하림홀딩스가 인수해가지고 실적 개선 그리고 과거의 시너지 효과가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철광석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죠. 철광석, 석탄, 곡물 쪽으로 운송으로 인한 매출이 결국은 8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철광석을 주요 사용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경기 둔화와 와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다시 4,000원대 대비해서 6,000원까지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는 구간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 종목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방으로 한 4,100원까지 열어뒀다가 기간 조정 한 2주 정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리슈팅 나오면 4,700원, 800원 요 라인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방을 4,200원, 100원 그리고 상방을 700원, 800원 라인 맞춰가지고 밴드 잡으셔서 매매하신 전략이 현명한 투자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2380번님 LG 생활건강 90만 원에 비중 4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 생활용품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자, 주가의 흐름들 일단 지난주 작년에 40만 원부터 일단은 95만 원까지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한 6% 정도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7월 27일에 12% 정도 갭 상승 출발했던 부분들을 8월 중순 정도에 다 메우는 그런 모습들. 자, 해서 일단 이 84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한번 단기 고점에 부딪힐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 85만 원을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일단 매수가가 90만 원대시니까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구간 어느 정도 상승 시에는 매도 관점이 좀 맞다라고 종목 교체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가는 일단은 매수가 90만 원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8959번님 솔고바이오 1,180원에 비중 3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의료산업, 매출 놓고 보면 온열매트 이쪽 부분에서 30% 그리고 임플란트 쪽에서 한 2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최근 이슈는 이제 삼성메디슨과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합병한다. 근데 결국은 솔고바이오가 삼성메디슨 계열사인 메디너스 지분을 14%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이슈를 먹고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뚜렷한 방향성은 없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슈를 머금고 주가 패턴 움직이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놓고 보면 2013년도의 고점인 1,600원을 맞고 이번에도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완벽하게 좀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대면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양봉이죠. 쌍봉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슈팅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1,180원이라고 하면 뭐 현재가가 1,140원이니까 그렇게 나쁜 단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1,3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쌍봉 구간이 오건 아니면 1,300원대가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4477번님, NHN 엔터테인먼트 66,000원에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NHN 엔터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좀 나와주었습니다. 간편결제 페이코어에 대한 실결제 회원들이 100만을 돌파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수 하락에 어느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주가 하락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 5만 원대에 대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 외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쌍바닥 내지 쓰리바닥 구간으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자, 이 종목 에너지를 강하게 응집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가 66,000원대시면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일단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균 단가를 얼마만큼 낮추셔서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갖고 대응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쌍바닥 내지 경직성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주셔갖고 평균 단가 맞추는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더전 비전이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27,000원에 70%인데요. 개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잘 매수를 하셨네요. 그거 뭐 좀 갖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뭐 결론만 말씀드릴까요? 정고점이 지금 이거는 일봉상으로 왔다 보면 간 것 같은데 아마 아직까? 네? 정고점은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정고점이 25,000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보면 25,000원이고요. 예.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정고점이 2010년도에 여지없이 25,700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정고점은 아직까지는 뭐 터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22,400원 난 그것만 봤어요, 참. 요 근래로. 그거는 이제 일봉인 거고. 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정고점 22,950원 맞고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결국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예. 놓고 보면요. 결국은 이익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놓고 보더라도 오늘 음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시가 자체가 좀 떠서 시작한 상황이고 결국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47,000주 그리고 그 전에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외인도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정고점을 한 번에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러 번 터치를 해서 돌파를 하느냐라는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과거에 20%, 15%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단기순이익으로 놓고 보건 ROE로 놓고 보건 22%, 15%, 10% 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목표가 선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예, 손절가만 딱 잡아드릴 테니까 손절가 23,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23,000원. 예, 종가상 손절 안 되면 가져가시고요. 예. 그리고 단기적인 일봉상으로 목표가 23,000원 돌파 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리움쿠첸.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16,000원에 한 70%를 갖고 있거든요. 16,000원에 70%요? 네. 어제 공시가 좀 나와주었죠? 네.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공시가 좀 나와주었는데 정말 좀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실적도 영업이익이 34% 정도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래 정지가 풀린 이유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지난번에 매매 패턴을 좀 보니까는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좀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네. 개인들이 거의 다 매도가 나와주었고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그런 종목인데 자 지난번에 네.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설명드릴 때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네. 흔적이 있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17,000원대와 18,000원대에 상당한 저항적인 물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 시점에 대해서 돌파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정리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매수하신 지는 좀 되신 상황이신가요? 네, 매수,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아,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신 거예요? 예, 매수하고, 제가 이제, 그냥 매수하고 조금 한 20일 정도 있다가 지금 거래 정지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많이 걱정되셨겠어서요? 아니요. 거래 정지되는 거는 이제, 신규 상장으로 9월 4일 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은 재상장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방으로만 70%. 인적 분할로 인해서 좀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그죠? 네. 예,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단기간에 이 거래 정지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봤을 적에 이 저항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17,000원대하고 18,000원대 있죠? 네. 이 구간대를 거래 정지 풀린 다음에 돌파가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재상장이 되잖아요. 예. 부방으로 70%가 되고, 쿠첸으로 30%가 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게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재상장 되면은, 리움 쿠첸이 지금, 부방으로 70%가 다시 재상장이 되고, 30%는 쿠첸으로 된다고 그러거든요, 상장이. 예. 그러면은 지금 18,000원, 17,000원이 아니라 각자 나뉘어서 지금, 부방은 지주회사로 나오고, 근데 부방이 무슨 회사인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비율대로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율 확인해 보셨나요? 네, 비율이 부방이 70%고 예. 쿠첸으로 30%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자 나뉘어서 부방은 지주회사로 해서 되고 쿠첸은 이제 밥솥으로만 분할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은 재상장을 하면은 바로 그날 팔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좀 가지고 있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실적도 그렇고 지난번에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기관들에 대한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시초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시초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가격적인 부분들도 지금 네. 어차피 그게 비율대로 그렇게 분할 상장이 좀 되더라도 저항 라인은 항상 존재합니다. 주가라는 게. 아, 그래요? 저항 라인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네. 물량들에 대한 압박이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매수가가 16,000원대시면은 네. 지금 비중도 크시잖아요. 네.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 정지 후에 거래 정지가 풀렸을 때 17,000원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때가 돌파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봤을 적에는 가격 변동이 되더라도 물량적인 네. 부분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시면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에 있죠. 예.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에 다시 한번 바로 좀 연결을 좀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아, 저는 이제 9월 4일날 재상장돼서 그때 이제 하면은 지금 그날 바로 재상장 되는 날 바로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좀 더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가격적인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쿠첸은 갖고 가고 싶은데 부방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부방이 어떤 회사인지. 그건 저도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 그것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 9월 4일 날 있죠? 9월 4일 날? 예. 9월 4일 날 그때 거래 정지 풀렸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영업 가지고 계세요? 네, 토비스요, 토비스. 저기, 1,100원에 80%. 아니, 주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네, 선생님, 저기, 9,200원, 이거, 그때 고생해가지고 먼저 번에 전화 드렸거든요. 한 달 후에, 한 달 전에. 네네.
9,200원 올라오면 한번 다시 전화 주시라 그래가지고요. 네. 오늘 아주 그냥 특별하게 전화 올렸습니다. 아이고, 잘하셨고요. 네,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어떻게 그냥 아주 아유 참 이건 이제 2월달인가 1월달에 산 거예요. 12,700원인가 얼마에. 잘하셨고요. 네. 결국은 토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이 많이 나왔죠. 18%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9,680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 8,850원에 좀 마감을 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더 속상해요. 아유, 뭐 주가가 오를 일도 있고 내릴 일도 있고 하죠. 너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오늘 결국은 카지노 업종 관련돼가지고 다 올랐죠. 파라다이스, GKL 뭐 다 올랐죠. 네. 제가 파라다이스 관련돼서 뭐 카지노 업종 관련된 거 말을 할 때 밀릴 때 무조건 매수하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네네네. 이쪽 같은 경우는 토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 카지노 관련된 모니터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네. 카지노가 증설할 때 그리고 카지노 업황이 좋을 때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업황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네. 최근 들어가지고 좀 안 좋았잖아요. 카지노 업황 자체가 뭐 네, 2, 3월 달에 맞아요. 뭐 안 좋았다고 굉장히 안 좋았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얘기를 길게 하자면 복잡한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그런 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승해서 매입 단가 1,100원까지는 가요. 아이고. 예, 근데 그거를 단기적으로 가냐, 뭐 장기적으로 가냐 이 게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건 장기적으로건 단기적으로는 매입가 근처는 가을 내에는 무조건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가을이요? 예, 그러니까 주식하실 때 손해보험 사지 마시고요. 네네. 예, 뭐 오늘 고점 올라왔을 때 9,680원도 손실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 매도했어도 이미 손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가격이 오늘 밀렸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네. 카지노, 업황,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다 묶어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네. 업황 살아나는지 그리고 중국인 내방객수 증가하는지 그리고 네. 드로백이랑 홀드액 증가하는지 이거 눈여겨보시면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매입 단가 1,100원 무조건 온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목표가는 매입가 1,100원 딱 잡아드릴 테니까 네. 그때 오면 연락을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면 더 가져가셔서 수익을 보고 나오셔야 될지 아니면 그때쯤에 그냥 매입가 정리를 해야 될지 그때 코멘트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100원 타겟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움직여주세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하이비전 시스템, 예.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1,000원 내고, 예. 예. 20%. 20%요.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셨어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 자꾸 빠지니까. 많이 빠지니까 걱정되셨어요? 예. 자, 이 종목이 어떤 테마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런 건 확실히 모르죠. 추천해 주세요. 아, 확실히 잘 모르세요? 예. 이 종목이 3D 프린터 관련주로서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예, 예. 그거 모르고 계셨죠? 예. 일단은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재료가 더 우선시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3D 프린터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 나와주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시장의 반등의 성격이 나오다 보니까 테마주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상승 대비 상승력이 더딜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11,000원대시잖아요. 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관련주들 다 마찬가지인데, 뭐, 스맥도 그렇고, 하이비전 시스템, TPC 다 마찬가지 관점인데, 시장이 이렇게 반등할 때는 테마 성격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묻혀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한 11,000원 정도 부근 있죠? 예, 예. 1,700원에서 한 1,8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갖고, 일단은 지금 또 조금 손실을 좀 보게 되더라도, 그때 좀 정리를 좀 해주셔갖고, 조금 더 우량한 종목을 한번, 종목 교체 전략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밴드이피입니다. 예,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8,300원에요. 40%. 일전에 가격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밀렸을 때 8,000원대 상담을 한번 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예. 그때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여지없이 올라갑니다. 결국은 실적이 깡패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밀려도 언젠간 다 제자리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현대 EP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15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정도 증가, 1분기 영업이익 14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정도 증가, 실적 꾸준히 증가되는 패턴 보이고 있죠. 뭐 LG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닛산, 도요타 쪽에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쌍용차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네요. GM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해서 정고점 9,500원이 되겠네요. 9,5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가실 단계는 아니라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자동차 섹터도 그렇고 많이 올랐죠. 그동안 소외되었던 섹터들이. 근데 가격 조정을 받더라도 갈 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지금 9,140원인데 밀려가지고 8,500원으로 다시 온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고점 9,500원, 9,400원 라인은 무조건 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8,500원에 매도해서 딴 거 샀다. 근데 딴 거 사서 수익 난다고 보장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사셔갖고 지금 괜찮은 가격에 갖고 있으니까 가격 조정 조금 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9,400원, 500원은 무조건 온다 이렇게 생각 가지시고요.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빠르면 뭐 1주가 될지 아니면 늦어도 2-3달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에는 9,400원, 500원 라인은 오니까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그때 되면 전화 한번 주신 후에 상담 받으신 후에 매매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NH투자증권 12,500원에 40%인데요. 12,500원에 45%요? 예.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세요? 아, 그거 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줄줄 흘러내렸어. 뭐 반등도 반등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사신 이후에 바로 지수가 빠지셨어요? 예, 그때부터 계속 빠졌어요. 지금까지.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그죠? 예, 지금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매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자, 오늘 예. 그동안 꾸준히 매수했던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왔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단기간에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국장이 5% 상승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전일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 예. 근데 우리 증시는 오늘을 포함해서 벌써 3거래일치 상승 중이에요. 예. 근데 오늘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수가, 캔들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조정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NAT 투자증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외바닥 구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쌍바닥 내지 하방 경직성을 튼튼하게 만들려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NAT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지수 1990포인트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잡고 트레이딩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9,000원대 중반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최대한 11,000원 중반대까지 한번 낮추시는 게 어떠신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11,000원까지는 올 수 있나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지수가 1990포인트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수 1990포인트까지 롱런의 관점으로 홀딩해 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조정 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셔갖고, 11,000 중반대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그래서 11,600원대가 단기간에 고점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때 한번 전화 주셔갖고, 한번 자르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600원까지는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언제라고 확실히 좀 단정지어서 좀 드리기는 좀 뭐한데, 일단은 지수 1990포인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내일부터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예.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매도하지 말고 그냥 홀딩 할까요? 예, 홀딩 하신 전략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세트, 네. 예, 매입 단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랑? 31,5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이게 좀, 7월 정도에 매수하신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득 코멘터님이 가장 좋아하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영업 적자, 그리고 적자를 계속 기록하다가 흑자 전환을 좀 올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올해 1분기 2억 흑자, 그리고 2분기에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5억 흑자 기준을 조금 유지하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항공기 관련된 뭐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쪽 부분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 뭐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31,500원이면 솔직히 말씀드리고 좋은 가격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31,500원엔 걸리는 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도 31,500원을 고점 찍고 맞고 떨어지는 패턴 보였고요. 이번 하락하기 나오기 전 다경도 31,500원이고요.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일봉 주봉상으로도 5주봉선이 딱 31,500원 선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1,500원 선이 딱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확률도 반, 올라갈 확률도 반일 때 딱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폭이 더 클 때 매수해야지만 이득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따라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이번에 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이미 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에도 좀 호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일봉상으로 121선이 지지가 되는 패턴이 나왔다면 한 2만원 초반, 23,000원, 4,000원 이 라인대에서 조금 물을 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29,000원, 28,500원에서 31,500원 요 라인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은 31,000원 뚫고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기간 조정을 결치하고 옆으로 눕혔다 가느냐 아니면 바로 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전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엔 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가격이 29,0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방향성 잡고 매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YD 온라인. YD 온라인. 매수가하고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1,300원이고 비중이 50%입니다. 50%요? 예. 비중을 좀 실으셨어요. 아니요, 예전에부터 이제 계속 50%를 두었었는데. 예. 예, 상담을 한 2번 했었거든요. 예. 했는데 8,200원대에 그때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8월 22일 이후로 막 계속 더 내려간 거죠. 아, 지수 빠질 때 같이 내려갔죠? 예. 지금은 뭐, 그제하고 이제 반등을 좀 있었는데. 예. 손절을 해야 될지, 오늘 조금 한 2% 가까이 내려갔는데. 지금 손절 구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실적이 좀 나아졌죠? 적자 유지가 됐다 흑자 전환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흑자 전환을 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겨울방학 시즌까지는 제가 봤을 적에는 흑자 기조가 좀 유지가 된다면은 주가의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그런, 회복은 빠르게 좀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 자체가 워낙 지금 고가에 매수를 하신 건, 사실인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50%시잖아요. 예. 일단은 지금 조금 추가 매수 가능하신가요? 일단 다른 종목을 손절을 하고. 손절을 하셔야 돼요? 다른 종목들을 손절을 해서, 뭐, 필요하다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손절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단기간에 반등적인 측면이 일단 1차적으로 온 것 같습니까?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 캔들이 나오거나 주요 이평선들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인 상승폭이 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6% 정도 상승권에 들어왔다가 12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예. 자, 결국에는 내일 정도나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말씀 좀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밀리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실적, 흑자 전환을 성공한 상황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 회사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일단 단기간은 목표가를 8,500원 정도 일단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8,500원을 잡으시는데, 만약에 평균 단가 낮추시는 전략이 좀 가능하시다면, 유효하시다면은 10,000원 밑으로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10,000원 밑으로 최대 한번 떨어뜨리셨다가, 일단은, 조정 시에 한 6,000원대 초반대 왔을 때 있죠? 예. 6,000원대 초반권에 왔을 때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 8,500원 정도로 일단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때 방향성 왔을 때 중장기적 목표가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685번님, 마크로젠 36,800원에 비중 20%. 현재 33,300원이네요. 매입 단가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한 10% 정도 하락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매출은 꾸준히 좀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난 상황이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보면 주가가 좀 탄력성이 없네요. 장이 하락했다가 돌아왔을 때 강력하게, 그러니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종목의 패턴은 딱 두 가지인데 뭐냐면 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종목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장이 빠졌을 때 같이 빠졌다가 반등 나왔을 때 급반등 나오는 종목들, 이런 두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힘이 있다, 그리고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없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0% 상승을 좀 하고 마감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5% 정도 상승, 그리고 이번 상승폭을 하락폭을 다 못 메꾸면서 좀 끝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나. 그리고 제가 왜 하락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되면 하락하기 전 가격인 37,000원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하면 가긴 갈 건데, 조금 타 종목들, 타 섹터들, 타 업황들에 대비해서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업 자체는 괜찮은 기업이긴 하니까 좀 기간을 사신다고 하면 매입 단가 36,800원을 한 두세 달 정도 가지고 가시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사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8392번님, 크로셜텍 14,750원에 비중 1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시장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세, 지문 인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 결제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로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종목이었죠. 지수 하락에도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단기 상승 시 일단 매도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매수가가 14,750원 대시니까는 현재 좀 매수가 부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은 15,000원대 한번 왔을 때 매수가 정리하셨다가 이 종목 길게 좀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13,000원대 초반권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대상 32,000원에 30%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오늘 매수했어요. 예, 오늘 매수했는데 200원 상승해서 좀 끝났네요. 그래도 31,200원에 조금 오늘 좀 안타까운 거는 오늘 고가가 32,750원인데 조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하락해서 좀 끝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상 기업 좋습니다. 청정원 저도 자주 마트 가서 사 먹고요. 네네. 예, 젓갈류 관련된 제품들 굉장히 좋으니까 결국은 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매출은 꾸준히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들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뭐 좀 안 좋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매출이 두세 배 이렇게 증가된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뭐 1%가 됐건 2%가 됐건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패턴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 주가 하락했다가 이번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 나와가지고 쭉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음식료 업종 중에 굉장히 잘 가죠. 뭐 크라운 제과도 그렇고 오뚜기도 그렇고 뭐 농심도 그렇고 CJ 제일제약도 그렇고 다가 잘 가죠. 근데 묶어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힘이 조금 딸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 뭐 개인적인 소견인 것 같고요. 뭐 오늘 결국은 기관과 외인이 뭐 10만 주, 12만 주, 뭐 쌍매도, 양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인의 물량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가격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가격 조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가격 조정 받아봤자 29,500원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제자리 찾아가서 33,000원까지는 가능하니까 29,500원에서 33,000원 라인까지 딱 밴드 잡아가지고 위에 와도 전화, 아래 와도 전화해서 문의해서 뭐 방향성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맞춰서 좀 매매 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NC소프트 21만 8,500원. 예. 50%요. 50%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신가요? 한 3, 4주 정도 전에. 3, 4주 정도 전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8월 초에 매수하셨단 말씀이시죠? 네네네. 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을 한번 좀 AS를 좀 해드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네. 단기 목표가를 22만원으로 잡아드렸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22만원대 이 종목에 대한, 단기 저항세가 좀 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실적 같은 부분들 그리고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 제가 봤을 때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만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고점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네네. 자,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지금 거의 부근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매수가 부근이시면은 일단 상승 시에 조금 정리를 좀 하셔갖고 이 종목을 정말 길게 끌고 가시겠다 하시면은 20만원 초반대 있죠? 네네. 20만원 초반대부터 재매수하신 전략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세 자체는 지금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네.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그동안 매수했던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대차 거래에도 대차 잔고가 오늘 한 5만 주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상승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항이 부딪힐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아, 예,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상승 시 매도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네네. 20만원 초반 권역부터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단기 손절가는 한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내일 상승 출발하게 되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방향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네네. 손절가는 5일선 이탈로 보겠습니다. 21만 원대 이탈씩 네네.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리스크 관리 시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림당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예림당이 6,260원에 10% 했어요. 굉장히 비싸게 사셨네요. 네, 사고 보니까 좀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그러네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아시아나항공인가 대한항공 뭐 상담할 때 조금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가 유가 계속 하락하죠. 오늘 가격으로 유가 38.60달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유가 시대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림당 오늘 그래도 20원 오른 가격에 마감을 됐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최근 들어가지고 좀 상승했다고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TV 보고 계시죠? 예. 차트 똑같죠? 예. 차트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걸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근데 이거 좀 보세요. 우려스러운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들어가지고 예림당이 3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갑자기 늘었네요. 이거 보고 계시죠?
3일 동안 오를 동안 공매도 비중이 10%, 13% 정도 증가되고 있는 수치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똑같은 비중으로 움직이나 했는 봤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공매도 비중 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유독 애림당만 증가되고 있는 패턴이다라는 건 조금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매도량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데 뭐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대장주를 사셔라라는 말이 가장 와닿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260원이면 손절한 라인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고요. 가격 이 종목도 뭐 결론은 버티시면 매입 단가 올 것 같아요. 버티시면.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버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유가가 30불 밴드 내에서 뭐 3, 4개월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1년이 유지가 될지 뭐 누구가 도산을 할 때까지 버틸지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유가 시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결국은 운송업종 상승할 가능성 높고요. 맥스 기간 3개월 잡아드리는 게 딱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3개월요? 예, 손절하지 마시고요. 주식하시면서 어지간하면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시장에 돈 갖다 줘봤자 의미 없는 거니까 3개월 갖고 간다고 하면 매입 단가 근처 갈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요. 보유를 일단 하시고요. 전저점 4,860원 만에 안에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격 4,860원. 네네. 그 가격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뭘 타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은 0649번님, 롯데케미칼 19만 6천 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롯데케미칼 20만 원대에서 경직성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200일선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매수를 좀 오래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19만 원대시면 일단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4% 정도 상승했다가 밀리는 그런 이유, 일단은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틀, 4일 연속으로 지금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적인 일단은 1차적인 고점 42만 원대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이 종목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26만 원대, 그리고 조금 더 올 하반기까지 보시겠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한 3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좀 보시되 26만 원대 한번 오시면 전화 주셔갖고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692번님 테라제니텍스 12,500원에 비중 20%, 현재가 7,420원이고요. 너무 고점에 사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 일봉으로 보면 고점이 13,400원이 최고점이죠. 그리고 전에 2012년도에 고점이 뭐 12,500원 선이니까 뭐 얼추 쌍봉 구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힘이 없네요. 힘이 없는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오른다고 하면 전형적으로 일봉상 21선, 121선 뭉쳐있는 8,500원 선을 조금 맞고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매도 손절할 거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매도 타이밍 잡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8,000원 근처 오면 그때 상담 받아보신 전략이 좋지 않나. 그때까지는 홀딩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794번님 현대상선 6,800원에 비중 20%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상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산가족 관련된 이슈, 북한발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4,000원대부터 4,800원대부터 9,000원 미만까지 굉장히 좀 단기간에 급등세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지금 현대상선이 2010년도, 2006년도 이후에 최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다 거래량이 터진 그런 상황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그에 대한 부분들 9,000원대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권에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자, 매수가 6,800원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승 시 매도 관점 좀 보셔갖고 재료가 해소되기 직전에 일단은 차익 실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은 분들, 상담해 주셨는데, 자, 저희도 오늘,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법,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장도, 독수리의 눈으로, 시장 집중하셔서 평생 모은 자금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